이번 시간에는 상부 위장관 출혈 환자의 간호과정부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케이스 스터디를 보면 45세 김 씨가 경찰서에서 경사로 근무하고 있어요. 경찰이죠. 굉장한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죠. 수년간 오목가슴 통증과 복부 불편감을 알아왔고 24시간 경무에 여유가 없어 병원을 찾지 못한 상태, 허약감, 어지러움증 및 숨가쁨 등을 느낀 후에 빈혈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빈혈이 있으면은 숨이 가쁘고 호흡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죠. 결국 12장 궤양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메프라졸과 페러스 설페이트, 철분 제제를 3개월간 복용했고 약물 복용을 마치면서 상황이 굉장히 좋아졌는데 갑자기 심한 헤마테메시스 토열로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상태입니다. 초기 사정에서 김 씨는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매우 불안해했지만 의식은 명료하고 오리엔테이션도 있었고 피부는 창백하고 차가웠으며 입술은 건조한 상태. 혈압을 보면 136에 78, 맥박수 분당 98회. 복부는 중증도의 지속적인 통증과 함께 팽만하고 예민했고 활발한 장음이 청진되었다라는 거. 아직 그 파랄라이틱 일레우스는 오지 않은 상태죠. 비위관으로 200ml의 선홍색 혈액이 채집이 되었고 입원 시 헤모글로빈 8.2, 헤마토크릿 23%, 낮은 상태죠. BUN 44mg/dL, 크레아틴이 2.9mg/dL, 산소 포화도 88%로 측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바디웨이트가 한 달에 한 5% 정도, 한 4kg 이제 감소가 있었다는 거. 그래서 내시경 검사 처방을 받고 레이저 광응고 치료를 받았다라는 거. 어떤 출혈 사인을 잡아서 이제 커터리제이션, 태웠다라는 거죠. 병동으로 돌아온 후에 그 헤모글로빈이 8.2니까 팩셀, 농축 적혈구 2파인트와 수액을 받았고 재출혈을 예방하기 위해서 5일간의 고용량 구강 오메프라졸 40mg을 하루 2번 BID 처방을 받았고 내시경 검사 후 24시간 맑은 유동식을 섭취했다. 위 내시경 조직 검사에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이 확인이 되었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 간호 진단이 출혈로 인한 체액 부족이에요. 12지장 궤양 질환력, 출혈로 인한 체액 감소, BUN하고 크레아틴이 조금 높아질 수가 있죠. 비위관으로 200cc의 선홍색 혈액이 체중이 이제 감소되어 있는 것. 기대되는 결과가 체액 균형이에요. 헤모글로빈 수치, 헤마토크릿 수치가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면서 블리딩 사인이 없어야겠죠. 자, 출혈이 감소가 되는 것, 바이탈 사인을 측정하고 변화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출혈량이 증가한다. 맥박이 증가하고 혈압이 떨어지겠죠. 출혈이 없는 것이 확인될 때까지 금식하는 이유는 위 내용물로 인한 소화작용은 12지장 궤양 병변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엠퓨를 시키는 겁니다. 구토물, 비위관에서 나오는 배액물, 대변의 색깔과 특성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구토물이라든가 커피 찌꺼기 같은 것, 배액물의 양상으로 출혈 여부와 출혈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환자의 의식 수준을 사정하고 허약감이나 안절부절 못하는지 확인을 하는 이유는 저혈량에 따른 뇌조직 관류 장애를 의미를 합니다. 중심 정맥압을 왜 측정하냐면 순환하는 혈량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아이오 체크하고 바디웨이트를
변화를 확인을 해야 되죠. 수액 보충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섭취량과 배설량, 체중 변화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침상 안정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구토를 하거나 활동을 하게 되면은 복압이 상승이 되고 이렇게 복압으로 인한 출혈의 가능성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코나 잇몸에서 출혈이 되는지 확인을 하는 건데 부적절한 응고인자는 파종 혈관 내 응고, DIC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코나 잇몸에서 출혈이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선제를 투여를 한다. 위산을 중화하여서 위 점막의 손상을 감소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혈량증으로 인한 샥의 위험인데 기대되는 결과는 순환 유지. 일단 활력 징후가 안정이 되고 피부가 따뜻하고 말초 맥박이 촉진이 되면서 동맥혈 가스 분석 결과와 소변량이 정상으로 나와야 합니다. 의식 상태를 확인하고 어지러움증이나 두통이 있는지 확인을 하는 이유는 저혈량으로 인한 뇌조직의 관류장애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자, 흉통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관류가 퍼퓨전, 그러니까 블러드스트림 퍼퓨전이 감소가 되면은 심장에도 허혈 상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심장의 빈혈 상태, 이스케믹 상태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 심천 맥박을 청진해서 심음을 확인을 하는데 저혈압, 저산소증, 산증, 전해질 불균형, 출혈을 조절하기 위해서 차가운 생리식염수를 주입했을 때 부정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차갑고 창백한 피부, 발한, 말초혈관 충전 시간 지연, 허약감 등이 있는지를 관찰을 하는데 저혈량으로 인한 교감신경의 반응으로 혈관의 수축이 일어나요. 바소 컨스트릭션이 일어나고 혈관 수축제인 바소프레신을 투약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으로도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소변량이 감소되고 비중이 높아지게 되면은 콩팥의 허혈을 의미하기 때문에 소변량과 비중을 확인해야 되고 위궤양으로 인한 통증은 급성 출혈이 있은 후에는 흔히 감소가 되지만 지속적이거나 갑작스러운 통증은 담독의 출혈이나 천공일수가 있다는 거죠. 어깨로 방사되는 심한 복부 통증이 갑자기 발생하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수액을 보충하고 농축 적혈구 팩스를 투여하고 출혈로 인한 부족한 체액을 보충하여서 저혈량성 쇼크를 예방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두려움이에요. 통증하고 블리딩이 있으면은 굉장한 어떤 그 두려움이 엄습을 하죠. 건강 상태 변화와 죽음에 대한 위협과 관련된 이제 두려움인데 불안의 자가 조절, 그러니까 건강한 상태 변화에 대해서 두려움을 말하고 감정을 적절하게 익스프레션 표현을 해야 돼요. 이완 상태가 되고 조절할 수 있을 정도로 불안이 감소되는 것이 기대되는 아웃컴입니다. 환자의 두려운 상태가 본인이 조절할 수 있는 정도인지 아니면 패닉, 공황 상태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증상들은 저혈량이나 샥 상태와 관련될 수가 있는데 만약에 빈맥, 팔피테이션, 심계항진, 어지러움증, 두통, 저림과 같은 신체적인 반응과 안절부절 못함,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것과 같은 행동적인 반응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환자가 말하는 것을 경청하면서 걱정을 말하도록 encourage, 격려를 하는데 이때 치료적 관계를 형성을 해야겠죠. 두려움을 인정해주고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두려움이 있음을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서 정상적인 감정 상태라는 것을 인식을 해줌으로써 나 혼자만이 이러한 어떤 두려움이 있나라는 고립감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립감을 감소시킬 수 있어야 하고
정보를 제공을 하면 두려움이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외부 자극을 제거해서 이완을 촉진하고 대처 기술을 높이게 해야 되는데 조용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면서 가족과 함께 있도록 격려를 해야 합니다. 자, 이완요법을 적용하면 두려움을 감소시킬 수가 있죠. 영양의 불균형인데 신체 요구량보다 적다라는 이제 간호 진단이 나옵니다. 관련 요인은 금식과 소화와 흡수 과정의 변화가 관련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대되는 결과 균형 잡힌 영양 상태, 안정적으로 체중을 유지하고 정상적인 임상 검사 결과와 함께 점차적으로 체중이 증가하고 영양 결핍 증상이 없어야겠죠. 자, 비위관을 유지하고 관의 위치가 적절한지 확인을 하는데 비위관은 위장관 수술 후 감압이나 위관 영양을 위해서 삽입을 합니다. 배액물의 양과 양상을 확인을 하는데 수술 후 처음 몇 시간 동안은 혈액이 나올 수 있지만 점차적으로 감소하죠. 계속되는 혈액 양상의 배액은 합병증을 의미하기 때문에 의사에게 노티해야 되고 구강 건조와 입술의 갈라짐을 예방하기 위해서 규칙적으로 구강 간호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장 운동을 청진하고 가스패싱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연동 운동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수술 후 3일 후부터는 이제 돌아올 수가 있죠. 이때부터 이제 음식 섭취를 할 수가 있게 되죠. 음료와 음식 섭취 시 복부 팽만 통증, 경련 및 오심 구토 여부를 확인을 하는데 장폐색, 마비, 위의 이완, 덤핑 신드롬, 급속 이동 증후군과 같은 합병증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경구 영양요법을 제공하는데 금식과 궤양 병변으로 부족한 영양 상태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정맥을 통한 비경구 영양요법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간호진단으로 급성 만성 통증입니다. 관련 요인이 십이지장 점막의 화학적 손상, 위벽의 근육 수축인데 기대되는 결과가 이제 통증 완화죠. 통증이 경감되었음을 말로 표현하고 이완된 상태이며 적절하게 수면이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것이 이제 통증 완화에 대한 그러한 하나의 증상으로 나타나죠. 간호중재 및 근거 첫 번째 이제 통증 관리인데 통증의 위치, 기간, 강도, 악화 요인과 완화 요인을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전의 통증과 비교를 해서 출혈이나 합병증의 원인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복부에 손을 대거나 빈맥, 발안, 안절부절 못함을 확인을 하는 것, 이러한 증상은 통증의 비언어적인 단서들일 수 있습니다. 음식은 위산을 중화시켜요. 그래서 자주 조금씩 먹고 자극적인 음식은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량의 음식을 주는 이유, 위 팽창과 가스트린 분비를 예방하죠. 구강 간호를 자주 하고 등 마사지와 체위 변경 등 안위를 증진시켜야 됩니다. 이러한 입냄새 구취는 식욕을 감소시키고 또 구토를 유발합니다. 위산분비 억제제나 제산제를 투여해서 통증을 경감시켜야 되죠. 그 다음에 간호진단이 지식 부족이에요. 지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죠. 질병 과정, 예후, 치료, 자가간호 및 퇴원과 관련된 지식 부족인데 불충분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서 이럴 수밖에 없죠. 자원에 대한 불충분한 지식, 잘못된 정보 해석. 그래서 질병 과정에 대한 지식을 기대되는 결과로 여기에는 표현을 했고 출혈의 원인을 이해하고 말로 표현하면서 재발 방지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합니다.
지식은 이제 치료에 대한 지식도 들어가야 돼요. 질병 과정이나 치료에 대해서 생활 양식의 변화가 필요함을 명확히 이해하고 적용을 하고 치료요법에 참여를 시켜야 됩니다. 자, 질병 과정에 대한 교육은 출혈의 원인과 생활 양식과의 관계, 뭐 술, 담배 같은 경우 끊어야죠.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질문을 격려를 합니다. 질문하게끔 해야 돼요. 통증을 경감하기 위해서 고추, 카페인, 알코올, 과일 주스, 탄산음료, 차갑거나 뜨거운 음식, 지방이 많은 음식을 피하도록 합니다. 카페인은 위산을 증가시키고 알코올은 위 점막의 미란을 일으킵니다.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소량씩 자주 먹으며 천천히 오래 씹고 식사를 거르지 않도록 해야 되죠. 그래서 위산을 이제 중화시켜야 합니다. 아스피린 같은 경우에는 점막의 방어벽에 손상을 주고 미란을 에로전을 악화시킵니다. 커피색의 구토, 복부 팽만, 심각한 복부 통증과 같은 증상이 중요함을 교육을 해야 되죠. 자, 천공이 되면은 복막염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합병증 증상을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스트레스로 인해서 위산의 분비가 증가되는 것을 이제 막아야 되고, 그래서 스트레스를 관리하도록 하고, 약물요법과 부작용 및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 등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환자가 약을 복용하는 이유와 보고해야 할 증상을 아는 것은 도움이 될 수가 있죠.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